최근에 미국 국무부에 이 아태 담당 차관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틸러슨 일대 밑에 여성 대행이 있었죠. 근데 그 대행이 틸러슨 인맥이라서 그만두고 얼마 있다가 그만둬 버렸습니다. 이 자리가 공석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좀 강경한 이 대북 의식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려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곧바로 한국 측에서 반응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누가 오는가를 가지고도 한국이 지금 면밀하게 미국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미국이요, 이렇게 북한한테 말려가지고 트럼프가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부분에는 분명히 한국이 미국을 그렇게 끌어들이는 모종의 작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쯤에서 미북 비핵화 회담을 결렬해야 트럼프도 살지, 더 가게 되면 결국은 북한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게 되는 지금 덤터기를 미국이 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관계자 중에 미국 정부분이 있다면 이쯤에서 끝내지 않으면 이제는 타이밍을 못 잡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한국이 북한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하면 올해 들어서 북한에 지원을 해준다고 대북 제재 요청을 한 건이 7건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뭐에 홀리든 사기를 당하든 대단하게 당해버려 가지고 트럼프나 폼페이오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에 시간이나 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아직도 미국 의회나 언론을 생각해서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제재를 깨는데 가장 열심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평양의 기름값이 서울보다 훨씬 싸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정부가 지금 7차례에 걸쳐서 미국에다가 북한에 뭘 좀 해줘야 되니까 얼마 전에 군 통신선 연결한다고 트럭이니 버스니 휘발유니 준다고 한 것처럼 7차례나 했다는 겁니다. 거의 매달 한 번꼴로 대북 제재 거물의 구멍을 한국이 이렇게 내고 있고, 북한의 핵위협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대북 제재 구멍을 뚫어서 북한한테 뭘 해주려고 혈안이 되고 있고, 지금 북한 석탄이 그 와중에 한국으로 밀수되어 오고 정권은 그걸 알면서도 방치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알면서 방치한 게 아니라면 헛소리를 방송하는 저를 잡아가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트럼프가 발칸 반도의 한 약소국을 상대로 조롱과 비아냥을 섞어서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이번에 헬싱키에 가서 푸틴 앞에 뭐가 약점이 잡혔는지 꼭 지약 먹은 쥐처럼 비실비실 했다가 저 나라에 돌아와서 말 잘못했다고 반역적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너를 빼먹었다고 번복까지 했습니다. 결국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가치, 한미동맹의 가치와 역사, 이런 거를 말해서 설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트럼프한테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문 정권은 그런 트럼프를 꼬드겨 가지고 뭘 미기고 있는지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 김, 시 이 서있어 놀더만 이제 여기에 턱까지, 문시, 김시 턱까지 4인방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트럼프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징적이라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계속하고 반복하고 그것이 정설이 되어서 이제 미국에다가 우리도 나중에 경고도 하고 미국에 우리도 책임 전가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자, 지금 깨라.
이제 지금 안 깨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미국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엄연히 안 되는 일을 알면서도 끌고 가서 북한이 핵을 들고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게 트럼프가 폼페이오가 그 똘마니 노릇을 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라고 우리는 딱 규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규정이 보수 세력 내에서 하나의 확정된 규정으로 한국당부터 장애보수부터 보수 지지층 사이에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는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를 할 의사가 없다. 더 나아가서 판을 깨야 될 시점에 깨지 않고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다. 일본 너네들도 핵 개발을 해라. 이제 뭘 믿고 버티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한미연합훈련이 비싸다, 워게임이다, 돈을 그냥 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트럼프가 11월 10일 날 이거 북한이나 러시아에서는 구소련처럼 이런 짓거리를 하지요. 열병식을 미국에서 한답니다. 참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도 한참 거꾸로 올라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김정은이에게 저렇게 끌려가는 거죠. 트럼프가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고 11월 10일 날. 그러니까 11월 6일 날 중간 선거가 있는데 김정은이만 잘 달래가면 지가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10일 날 온갖 무기들을 끌어내어서 미국에서 열병식을 한다. 그래서 그 열병식에 1200만 달러가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CNN이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6.12 미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엄청나게 비싸고 거기에 쓰이는 비용이 놀라울 정도라며 한미훈련 중단을 밝혔는데 워게임이라고도 하고 미친 짓이라고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훈련을 안 함으로써 1,400만 달러를 아꼈다고 얼지 훈련 안 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래 한미훈련 안 하고 아낀 돈을 열병식 하는데 푸는 겁니까? 미국이 애초에 열병식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 작년 7월에 트럼프가 프랑스 갔다가 마크롱이 이거 하는 걸 보고 삐까뻔쩍해 보였는지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1차 대전 종전 100주년에 맞추어서 11월 달에 이걸 워싱턴 DC에서도 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수도에 탱커가 다니면 바닥이 깨질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가. 그러니까 무장장갑 차량은 오지 마라 했다 이럽니다. 지구상에서 핵을 개발했다가 사실상 폐기한 남아공이 있습니다. 과거에 세계에서 고립됐죠. 흑인 차별 정책으로. 아파르트 헤이트입니까? 그랬다가 이제 핵을 보유했다가 그 핵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흑인 차별 정책을 포기하고 같이 살아가자 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핵을 폐기했죠. 데클레르크라고 남아공의 전직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그걸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한국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남아공이 핵을 폐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없애는데 1년도 안 걸렸다. 북한도 비핵화하겠다라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에 따른 보답이 되어야 되는 건데 왜 빨리 했냐?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군사적 준비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군사적 준비가 아니라 군사적 해체를 준비하고 있죠. 군축 협상이니 뭐니 해가지고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정권은 북한이 유해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일에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두 가지 조치를 더 했으니 9월 달에 있을 유엔 총회에 김정은을 초청해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 뒤에 거기에 문재인까지 가세해서 세 사람이 종전선언을 하자라는 부분을 물밑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트럼프가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시한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고 한없이 끌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 맞춰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북한이 아무 자고도 의미가 없는 눈꽃만큼의 성의만 보여주면 트럼프는 11월 선거에 맞추어서 9월 달쯤에 미국에서 이벤트를 한번 대대적으로 하는 부분을 틀림없이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 이건 싱가포르도 아니고 미국의 뉴욕하고 워싱턴 DC에 김정은을 불러다가 쇼를 하고 종전선언까지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먹혀들기 쉽겠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의회가 순순히 지켜볼 사람들이 아니죠.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은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 조치 후에나 가능하다. 주한미군 가지고는 협상을 하려고 달라들지 마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선결돼야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할 수 있다.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은 영내 안보를 위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설리반 의원은 17일 날 북한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서 의지를 보인 비핵화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종전선언은 너네들이 그 구체적 조치를 지킨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럼 구체적 조치가 뭐냐? 동창리 엔진 시험장을 폐쇄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과 ICBM과 핵시설과 핵물질의 양을 일단은 미국에 신고한다. 거짓말 하나도 없이 전부 가진 게 이거다라고 신고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신고한 핵물질과 ICBM을 언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없애겠다라고 로드맵을 제시를 한다. 세 번째는 북한이 신고하고 난 다음에 신고 내용이 맞는지 IAEA를 포함한 국제사찰단의 사찰과 검증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하겠다. 이게 딱 갖춰져야 종전선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반복했던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또 하지는 않고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인 조치를 보인다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의회가 트럼프한테 보고하라고 한 거죠. 진행사항을. 완전한 비핵화 하겠다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병력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미국은 종전선언에 앞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너네들 병력을 휴전선 일대에 깔지 말고 뒤로 다 빼라고 하는 이야기죠. 50년 한국 전쟁이 시작된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모든 도발은 북한에 의해서 비롯됐고, 도발을 선동한 것도 북한이었고,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38선 인근에 있는 병력 문제 또한 다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평화협정이 되더라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관계없이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첨부되어 있는 국방수권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로 고려될 수 없다라고 못을 딱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하지 마라. 미국의 트럼프가 약간 나사가 풀리거나 정신이 나가거나 눈앞에 이익에 몰두하는 삼류라도 미국에는
이 시스템이 이 부분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리반 의원은 100명의 상원 의원이 당을 떠나서 전부 이런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주한미군과 관련된 문제는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상원을 통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리반 의원이 작성을 주도했는데 이 조항이 국방수권 법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북한의 CVID 비핵화와 관련해서 협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CVID 비핵화를 하겠다고 해버려도 그 주한미군 문제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너네들이 반칙으로 핵을 개발했다가 다시 반칙을 잘못을 스스로가 없애고 원론으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죄를 지었다가 죄를 떨은 거지 그 선물로 합법적인 미군 문제를 던져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 의원도 미국은 그 누구도 주한미군 문제를 비핵화나 어떤 협정 체결과 연관 짓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를 하면서 주한미군은 미국이 아태 지역에 구축한 안보 태세의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종전선언이 비현실적 기대는 아니지만은 비핵화라는 더 큰 사안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우선 순위는 비핵화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국전 종전에 대한 모든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 협정에 그러면 종전하고 난 뒤에는 어떨 건데 하는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다 합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원의 조니 언스터 군사위 공화당 의원도 종전선언의 첫 번째 요건은 북한 비핵화고 두 번째는 북한이 미국에 협조할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10거를 다 해봤자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절대로 현 상태에서 북한과 종전선언을 유엔에서 한다 하더라도 미 의회의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미국 의회는 다시 하라고 빠꾸시켜 버릴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했는데 미국 의회는 그 인정 못한다고 100%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건 뭐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민주를 떠나서 미국 의회의 공론적 입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모르고 이걸 밀어붙여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의 무모함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게 정말 맞는 소리 같아요. 제가 점잖게 충고하는데 되지도 않을 종전선언을 9월 달에 유엔 총회에 가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발표한다. 헛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전에요. 북한의 핵 리스트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 그리고 사찰 검증 부부에 들려라는 겁니다. 그거 되기 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살라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면 맛있게 먹을 거라고 초박판으로 자른 살라미는 맛이 없습니다. 왜? 두께가 좀 있어야 이게 짠 건지 맛있는 건지 아는 거지 0.1mm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잘라서 맛보라고 하면 거기서 무슨 맛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살라미는 전혀 미국에 맛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외판 사원으로 판촉 사원을 하고 있는 문재인과 한국의 정권이 정말 가련합니다.